1724년 8월 24일 깊은 밤,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의 침전에서 끔찍한 비명과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왕은 온몸을 뒤틀며 피가 섞인 토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의원들은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왕은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숨을 거둡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의문스러운 죽음. 그런데 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치명적인 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 그리고 달콤한 생감이었습니다. 이 맛있는 반찬과 과일의 조합이 어떻게 한나라의 군주를 죽이는 잔혹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음식을 왕에게 바친 인물은 놀랍게도 경종이 죽은 후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친동생 연인군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야망의 눈이 먼 동생의 완벽한 독살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잔혹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100여 년간 조선을 피로 물들인 의학 미스테리, 피지컬 야사에서 지금 그 전말을 추적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먼저 피해자인 경종이라는 인물의 신체 상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경종은 흔히 비운의 여인이라 불리는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는 비극을 눈앞에서 본 경종은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평소 심각한 비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극심한 불면증과 거식증, 때로는 폭식증이 반복되는 심각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죠. 현대 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의 면역력과 장 기능은 이미 바닥을 치다 못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경종은 후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왕의 신체 기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이는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가던 왕.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형을 걱정하듯 동생 연인군이 직접 수라상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바로 문제의 게장과 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1724년 8월 20일 불면증과 가슴앓이로 며칠째 미움을 겨우 넘기던 경종은 동생이 보낸 간장게장과 생감을 보고 오랜만에 식욕을 보였습니다. 그는 게장과 감을 맛있게 먹어치웠죠. 하지만 그날 밤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왕의 배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던 어이들은 대성통곡하며 연인군을 원망했습니다. 한의학에서 게장과 감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극이거늘 어찌 이를 왕에게 올렸단 말입니까? 조선의 의학성서인 동의보감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는 성질이 차고 감 역시 성질이 차갑고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탄닌 성분이 게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가 불가능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고 이것이 이미 망가진 경종의 장을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부패한 가스가 차오르고 장이 뒤틀리는 고통이죠. 여기서 첫 번째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연인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가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 뻔한 상극 정보를 몰랐을까요? 어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인군은 형님의 입맛을 돋우기 위함이었다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이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 연인군은 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게장과 감을 먹고 사경을 헤매던 경종. 8월 24일 새벽 경종의 호흡이 가빠지며 맥박이 희미해집니다. 이때 연인군은 또다시 어이들의 목숨을 건 반대를 무시하고 한 가지 약을 직접 처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삼과 부자였습니다. 어의 이공유는 연인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왕의 몸에 열이 극도로 치솟고 혈압이 통제되지 않는데 독성이 강한 부자와 기운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인삼을 쓰면 왕은 즉사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약을 다려 왕의 입에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경종은 잠시 눈을 뜨고 호흡이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연인군은 기뻐하며 한 제첩을 더 올리라 명했죠.
그러나 그것은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타오르는 회광 반조였습니다. 두 번째 약을 마신 경종은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올린 것도 동생, 어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치명적인 약을 밀어붙인 것도 동생.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결론 말입니다. 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한 영조. 그는 평생 형을 독살한 살인자라는 벽서와 소문에 시달리며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혹독하고 지독하게 신체를 관리한 다이어트 광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수라상을 거부하고 썩은 보리밥을 먹었으며 철저한 식단 관리로 83세까지 살며 조선 최장수 왕이 되었죠. 어쩌면 그 혹독한 신체 단련은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게장과 감은 같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독약이 아닙니다. 심한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일으킬 뿐이죠. 그렇다면 경종을 진짜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은 무엇이었을까요? 의학 전문가들은 당시 한여름이었던 8월의 날씨에 주목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미 면역력이 바닥나 있던 경종이 상한 게장을 먹고 치명적인 독소에 감염되어 폐혈증에 의한 감염성 쇼크를 일으켰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동생 영조가 올린 인삼과 부자 역시 형을 죽이려는 독약이 아니라 현대의 에피네프린처럼 심정지 직전의 환자를 살리기 위한 무모하지만 절박한 심폐소생술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동생의 치밀하고 완벽한 살인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의학적 무지와 지독한 우연이 겹쳐 만들어낸 비극적인 의료사고였을까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조가 바친 게장과 감의 진실은 역사라는 거대한 미스테리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영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지컬 야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